자, 얘들아 숙제 자이스토리 있잖아. 자이스토리. 거기 조금 많으려나? 우선 거기 J65 있잖아. J65, 66, 67, 68. 2등급 대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J65번, 68번까지 4문제 있거든. 행형 문제. 우선 요 4개 풀고 그 다음에 K를 좀 내줄 거는 K21, 그 다음에 K26, 27, 그 다음에 그 뒷장 다 29, 30, 31, 32, 그 다음에 38, 40까지만. 자, 우선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자, 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좀 풀어볼 거긴 할 건데, 자, 이제 진도는 조금 더 나가고 계속해서. 아마 오늘이 4번째 수업일걸? 유전 4번째 수업인데, 계속 문제만 풀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진도는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사람 유전 쪽으로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가면서 소라빵 사 먹어라. 자, 사람의 유전 봅시다. 사람의 유전.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이렇게 선생님 써놨는데, 여기서 책에 보면 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멘델은 왜 완두를 선택했냐면 선생님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잖아. 뭐래? 싸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비싸다야. 비싸다. 너무 비싸. 몇 쪽이냐고? 아니 뭐 개쪽이란다. 잠깐만. 35페이지. 깜짝 놀랐잖아. 질문하고 하냐 갑자기. 몇 쪽이냐고. 35페이지. 자, 35페이지. 얘기를 해줬어야 되네. 그리고 그 앞 단원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34페이지까지는. 왜냐면 이 단원은 그 해석요거만 풀면 돼. 해석요거하고 아마 대진요거? 대진요거도 풀어야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앞에 지약 듣는 사람 있어? 혹시 우리 학원에서 지약 듣는 사람? 없구나. 너 안 들어? 앞에 지약 듣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오늘 앞에가 지학이 휴강이니까 생명도 휴강인 줄 알고 안 왔다고 해서. 멋진 친구지.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러지 마.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치? 나는 휴강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스스로 그냥 휴강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 비싸다 얘들아. 이미 교배 불가능한 거 알지? 자, 한 세대가 긴데 한 세대는 무조건 30년이에요. 이걸 100년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100년 아니야. 제너레이션은 영어로 30년을 얘기하는 거야. 30년. 왜냐면 30년이 되면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제너레이션은 30년이라고 하죠. 100년은 애들아 센츄리. 따로 이제 단어가 따로 있어.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 나는 우리 집 내 형제가 4명이다. 있어? 나 본 적 없는데 4명까지는 없어. 있어? 혹시 나 말고 3명 형제 있어? 배다른 형제 막 그런 거 말고 이상한 거. 왜 웃어?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 농담으로. 어쨌든 없어. 자, 형질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쨌든 되게 복잡해요. 단순한 게 아니야. 멘델처럼 뭐 황색이다, 녹색이다, 둥글다, 주름지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인자가 되게 많다. 왜 별표를 치냐면 얘가 이제 약간 준킬러긴 한데 되게 어려워요. 문제 수도 꽤 많고. 그래서 아마 요것은 다음 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할 것 같고. 되게 생소해. 자, 그 다음 환경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게 다인자. 그래서 다인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유전을 결정을 이게 유전은 맞아. 키가 유전 맞지, 그치? 근데 키가 우리가 다 다르잖아. 표현형이 다 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가 많아서 다른 것도 있지만 환경 영향을 받죠. 환경 영향.
그러니까 왜 키가 작아? 그냥 호빗이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늦잠을 잤다든지 아니면 못 먹어서 불쌍하네. 그냥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왜 키가 커라고 하면 그냥 엄마가 키 크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늦게 잤는데도 키가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규칙성을 좀 찾기가 힘든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뭐 키도 그렇고 그다음에 피부색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첫 번째 가계도 조사. 별표 쳐야죠. 이것도 사실. 여기 아니 미안. 마음의 별표. 이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가계도가 이제 그 유명한 이게 킬러야. 킬러. 가계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여기서 그냥 당연히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가계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그냥 끝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이게 가계도야. 그러니까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다. 근데 우리 얘기를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분석을 해야 되냐면 기역, 니은, 뭐 디귿 뭐 이렇게 있잖아. 니은, 디귿. 그러면 이제 기역이 뭐야, 니은이 뭐야, 디귿이 뭐야 이걸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네 사람밖에 없잖아. 근데 네 사람밖에 없으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또 여기 옆에 나무 집 사람을 또 해서 얘네들 결혼시켜봐. 그래서 또 자식이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키는데 최소 뭐 8명, 최소 8은 아니야. 10에서 한 12명 정도의 가계도를 주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하면 되는 건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그냥 어렵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지만 시간이 그냥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석하는데 걸리는 문제 읽는데 1분이 돼요. 이렇게 하면 1분 돼.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기억 뭐지 하고 막 하다 보면 10초, 20초, 30초.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도 보는데 이건데 라고 막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가계도는. 그래서 이 가계도를 너희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계도는 그냥 두세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가계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그 앞에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아까 앞에 너희들의 세포 분열을 좀 연습이 안 됐으니까 문제를 못 풀잖아. 근데 그거는 돼요. 연습을 해도 되고 문제를 풀면 시간 단축이 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되는데 얘는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풀어야 내가 4분이야. 3분이야. 정말 쉬운 가계도는 뭐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아직 안 내니까. 그러면 이 가계도는 어차피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문제 개수가 정해져 있어. 뭐 아무리 이제 어렵게 나온들 뭐 2개, 3개 이상을 낼 수가 없어. 4개. 근데 내가 그 4개를 만약에 4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나머지를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이제 내가 나머지 다 맞추고 그 4개 중에서 한두 개를 더 해서 뭐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확실히 1등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완벽하게 내가 준비를 못 해요. 내년까지 안 돼. 고3이 돼도 이거는 계속해서 힘들게 놔둬야 되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러니까 학교 내신 할 때는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이제 갖는 게 좋죠. 아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거 할만 하거든. 뭔가 마스터 느낌이 나. 근데 얘는 마스터 느낌이 없어요. 가계도는.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몰라. 분명히 한글인데 뭔 말인지 몰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계적인 연구를 하죠. 모르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교실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의 특징.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너네들만의 특징을 또 연구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 쌍둥이를 연구를 하죠. 왜냐하면 쌍둥이는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일란성하고 이란성. 그러니까 일란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이 뭐지? 엄마 아빠 같다?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아. 일란성은 똑같은데 왜 다를까? 다르잖아. 근데 이란성의 건 또 연구를 뭐 하냐면 일란성 애들하고 이란성 애들을 또 비교해. 근데 이란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환경이 같아요. 유전자는 달라. 좀 많이 달라. 좀 생각보다 많이 달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으면 좀 비슷할 것 같죠? 아니, 좀 달라. 생각보다 많이 달라. 근데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왜 일란성이 비슷한 게 많고 이란성은 왜 다를까라고 하면 그 둘을 비교하는 거야, 형질을. 그러면 사람의 유전 형질을 또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밑에 보면 뭐 그런 거죠. 알코올 중독이야.
그럼 알코올 중독은 얘네들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일란성하고 이란성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그냥 술을 처먹으니까 그냥 먹는 거야. 물론 유전적인 특징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너희들은 이제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술을 딱 마셔서 그 술을 입에 대자마자 얼굴이 벌게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 왜냐면 술이 약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술 먹었는데 안 취하는데? 그 유전적으로 이제 뭐 알코올 분해 능력이 뭐 좋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커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유전이 아니지. 그냥 지가 먹고 싶으면 강하면 되는 거라서 뭐 이런 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유전병이 있잖아. 얘가 생명이야. 그럼 무조건 둘 다 생명이야. 이거 빼박이야, 빼박. 일란성 애들은 그러면 생명은 뭐다? 100% 유전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이란성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란성은 성도 다르고 그냥 다 달라. 싹 달라. 그냥 이란성은 다 달라. 전부 달라. 그냥 엄마하고 아빠가 같을 뿐이고 다 달라. 그냥 다 달라. 거의 달라, 거의. 뭐가 같지? 성이 같대. 이름만 같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핵형 분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 그냥 대충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 유전 연구를 할 것이고. 자, 이게 한번 봐볼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여기 무슨 염색체가 유전이 있냐면, 상염색체가 유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자, 어차피 우리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염색체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얘는 44 더하기 XXXY라.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걸 상이야. 그럼 남녀가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유전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라서 주근깨가 없거나 남자라서 주근깨가 많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차이가 없어. 그냥 이거는 다 똑같아요. REH식도 마찬가지로. 갈라진 턱이 이건가? 평평한 턱? 몰라. 쌍꺼풀? 우성. 이거 외워야 되냐고? 아니, 전혀 외울 필요는 없어. 혀 말기. 혀 안 말라지는 사람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 너 안 말라지지? 말라져? 정상인데? 아쉬운데. 혀 안 말라지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10명 정도 되면 1명 정도는 안 말려지는데? 다 말려? 왜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너 안 말리냐? 찾았다, 이놈. 그치? 야, 불편하니? 안 불편해? 이럴 때 불편하잖아. 뭔가 불편하지 않아? 남들은 다 말리는데 너는 왜 안 말릴까? 그냥 혀가 안 말려. 근데 우리가 생각 안 하면 혀 말아서 뭐 하려고? 그치? 이거 물 마실 때 줬나? 이렇게 마시니? 현진아?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이렇게 마시면 맛있을까? 물이? 약간 파이프에 들어오는 느낌? 그런 건 아니고 아무 그건 없어. 근데 괜히 남들이 되고 나는 안 되면 괜히 왜 나는 안 되지? 뭐 그럴 수 있어. 뭐 귀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 해석이 돼요. 미맹도 어이가 없지. 본인이 미맹인지 아닌지 여기 나와 있는데 PTC 용액을 먹어본 사람 있어? 혀에 대본 사람? 중딩 때 해본다고 하던데. 그 PTC 용액을 혀에 대본 사람 있어? 네, 대봤어? 짠맛 느껴? 쓴맛이니 짠맛이니? 쓴맛이 느껴져. 쌤이 안 대봐서 잘 몰라. 근데 그걸 느끼면 아무 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대. 물처럼. 그걸 이제 미맹이라고 한대. 자, ABO식이 있죠. 이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이건 중요해. 단일인자 유전이다. 1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야,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쌍이죠. 자, 이건 두 개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딱 두 개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유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썼는데 다 두 개로 결정을 해. 이렇게 있잖아. A가 결정하고 A, B가 있고 B. 이거는 다 뭐냐면 단일인자 유전이잖아. 그냥 왜 두 개씩이었지? 라고 했더니 이거 다 단일인자 유전이었어. 그러니까 그 유전은 두 개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단일이 아닌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이름이 다야.
너무 많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으면 규칙성이 없을 것 같지? 아니야. 근데 확률 계산해, 여기서. 얘도 확률을 계산하지만 얘도 확률을 계산해요. 정확하게. 몇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몇 분의 몇 하고 나와요.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열심히 이제 확률 계산해 보겠지. 16분의 6도 나오고 64분의 얼마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와. 그걸 이제 어떻게 다 계산할 거냐. 자,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을 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걸 뭐라 하냐면 첫 번째. 따로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열이 존재하는 단일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분호 표시로. 그래서 이기는 걸 우성이라고 하고 지는 걸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대문자가 우성이고 소문자가 열성이야.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뒤집어서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또는 이렇게 써요. B하고 비스타가 있습니다. 얘가 병인가요? 아니요. 얘가 정상이고 얘가 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 표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정상이고 얘가 병이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헷갈리지 말고 잘 써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우열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성하고 열성이 있으면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와? 선생님이 이제 숫자를 쓸 거야. 2가지밖에 안 나와요. 표현형이 2개가 나옵니다. 왜? 우성인 표현형과 열성인 표현형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자, 단일인자 유전인데 두 번째 유전이 뭐가 있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중간 유전. 그러니까 중간 유전은 중간 색깔이 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레드. 붉은색과 흰색이 교배하거든. 갑자기 무슨 색이 나와? 핑크색이 나와요. 분홍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 레드와 화이트. 자, 그럼 여기는 표현형이 몇 개나 나옵니까? 여기서는 3개가 나와요. 표현형이 3개가 나와요. 자, 1번하고 2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자, 1번하고 2번의 공통점은 대립유전자 종류가 각각 몇 개씩이야? 2개씩이야. A와 스몰 A 두 종류. 얘도 R하고 W밖에 없어. 근데 밑에 거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중간 유전이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져? 표현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유전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잖아. 이걸로 표현해도 돼요. 다른 걸로. 다른 알파벳으로 이렇게. 세 명의 표현형이 다 다릅니다. 맞지?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표현형의 종류가 달라지거든. 결정이 된다 이렇게. 자, 이거를 중간 유전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대림 유전이다. 다시 한번 써볼까? 자, 3번만 다시 써볼게. 여기 나와 있거든. ABO식 혈액형이라고. 지워버리죠. 자, 이 따로 써줄게요. 여기서. 자, 세 번째가 3번이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복자. 이 복자가 무슨 복자일까? 중복이 된다라는 뜻이야.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대립유전자 몇 개였어요, 여기서? 2개였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복대립유전은 여기다 쓰지 말고. 자, 대립유전자가 몇 개 이상?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 대립유전자가 3개 이상이야. 자, 선생님이 이 종류만 3개를 써줄 거거든. 복대립유전. 자, 3개 이상이야. 2개가 아니라. 그럼 첫 번째 1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표현형 몇 개 나오니? 3가지가 나오겠지. A형, B형, C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씁시다. 표현형이 3개가 나옵니다. 표현형이 3개. 그럼 뭐가 나오죠? 라고 하면 이렇게 A형, A형, A형 나왔잖아. 근데 단일인자 유전이라서 2개밖에 못 가져. 한 개체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B형,
C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유전자는 6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첫 번째 뭐라고 하냐. 복대림 유전에서 우열 관계가 명확해요. 자, 두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요. 혈액형이에요. 자, 혈액형의 종류는 몇 가지야?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요. 자, A, B, O라고 안 나오고 E, F, G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대. 자, 대립 유전자가 3개인데 표현형이 4가지다. 무조건 혈액형이야. 그래서 혹시 다른, 그러니까 A, B, O로 안 나왔으면 그걸 A, B, O로 처음에는 무조건 바꿔서 문제 풀어. 그게 지름길이야. E, F, G라고 나왔으면 그게 뭐가 A인지 뭐가 B인지 뭐가 O인지 생각해서 그걸 바꿔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시간 단축이 돼. 나중에 익숙하면 안 바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얘는 이걸 뭐라 하냐면 특별히 이런 말을 쓰죠. 공동우성이라고 해. 공우성이다. 그래서 얘는 우열관계가 없어. A, B형은. 혈액형. 그래서 A형이 있죠. B형이 있죠, 얘들아. 그 다음에 AB형이 있고 O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유전을 하기 때문에 혈액형의 경우는 혈액형, 전번에 선생님이 방어작용할 때 잠깐 했는데 혈액형이 다 다른 4사람의 가족들.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혈액형이 다 다르냐면 아빠가, 엄마가, 동생이, 내가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뒤집으면 돼요. A형과 B형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 AB형과 O형이 태어나면 되죠. 됐지? 이렇게 태어나면 가족이 모두 주로 이제 잘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얘를 뭐라고 그래? O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동형접합이라고 하죠. 얘네만 동형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풀기도 하고. 혈액형. 그래서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혈액형. 자, 마지막 3번째. 자, 또 복대립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데 4가지야. 4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D, E, F, G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얘는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오냐? 4가지가 나오죠. 자, 뭐 여기서 얘가 뭐 D형 나오고 얘들아. D형 이거 쓸 필요가 없는데 E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표현형이 4가지 나오고 우열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되게 단순하지 않아? 1번, 2번, 그 다음 마지막 3번이근데.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오려면 1번, 2번, 3번을 다 섞죠. 다 섞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한꺼번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2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 2개, 요거 하나. 아니면 요거 2개, 요거 하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개념이 빠졌냐면 이거 2개, 이거 하나.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혈액형인 거야, 얘들아. 이게 이런 게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복잡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주면 너무 땡큐지만 이 그림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A하고 H가 지금 선생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줬잖아. 근데 A하고 H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T가 붙어 있는지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여주고 야 보여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자 A, B하고 H하고 T하고는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 안 풀려. 그러니까 왜 안 풀리냐고?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안 풀리지.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걸로 또 풀어야죠. 그럼 또 풀려요. 붙어 있어야, 그러니까 연관이 돼야 이제 문제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 유전의 문제는 그게 이제 약간 끝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려워? 하기 싫어? 그럼 현재 중3부터 얘가 빠질 거라마. 대박. 그럼 몇 수를 해야 돼? 몇 수 해야 돼? 재수? 3수 하면 되겠다. 그치? 3수 하면 붙을 만한데? 보통 3수 하면 탐구는 거의 뭐 신대지. 탐구 정도는. 미안하지만 국어 영어는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되는데 탐구하면 3년 하면 거의 뭐 그치?
탐구 3년 하면 거의 끝장이야. 탐구 3년 하면. 보통. 재학생들이 탐구를 좀 못해. 재수생들은 잘하지. 왜냐면 시간이 해결하거든. 시간이. 재학생들, 그러니까 재수할 때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했지? 그 생각에. 탐구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탐구만큼. 시간 대비 그 등급, 그 다음에 효율 이런 거 생각하면 탐구가 최고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내년이 됐는데 내 탐구 성적이 국영수보다 못 나오잖아. 그럼 스스로 인증. 비읍 시읒 인증.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 알았지? 절대 탐구가 국영수보다 안 나오면 안 돼.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고 그 다음 비율도 너무 좋아. 비율. 차라리 영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하지 마. 탐구를 하는 게 100배 나. 지금 말고 내년에. 영어는 어디다 써먹게? 영어는 써먹을 게 없어 내년에는. 올해 열심히 내신 대비하고 그렇다고 내년에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근데 내년에 영어 한다고 그치, 영어 1등 나오면 뭐하냐고. 탐구가 3 나오면 의미가 없어. 100분율에 왜 탐구가 3분의 1 들어가는데 영어 들어가? 100분위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내년에 뭐를 하든 그러니까 포기도 잘해야지. 난 지학을 포기할까? 그럼 빨리 지학 포기하고. 알지? 물리화학 둘 다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알았지? 물리화학 하지 마. 아무리 나는 공부 잘해. 그래도 물리화학 둘 다 할 생각은 하지 마. 둘 다 하면 힘드니까. 많이 힘드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자, 큰 그림만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우선 오늘 한 게 이제 단일이야. 자, 다음 시간에 할 게 다인자야. 근데 항상 선생님이 뭔가 유전을 처음 들어갈 때는 뭐를 빼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개념이 없냐면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 왜냐? 이 둘 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얘 둘 다 상이거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 이제 성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이야. 그러니까 상염색체 안에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야 이게 상동이야 라고 했다가 느닷없이 제일 마지막에는 이게 큰 게 X고 작은 게 Y야 라고 해서 Y만 보여주고 이게 Y인지 몰랐지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에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에 대한 거를 보면 이제 남자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에 대한 유전 확률이 달라져. 그러니까 딸은 괜찮은데 아들만 계속 걸려. 뭐 생맥이라든지 생맥은 보통 여자 생맥을 찾기는 되게 힘들어. 왜냐면 그러니까 여자가 생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생맥이 되려면 이미 아빠가 뭐가 돼야 돼? 생맥이어야 돼. 우리 아빠가 정상이면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생맥이 될 일이 없거든. 근데 아빠가 됐다고 해서 본인이 생맥은 아니야. 왜? 또 엄마가 생맥에 대한 그 유전병, 유전자를 또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은 자, 요거에 대한 내용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야. 근데 이 내용이 꽤 많고 되게 생소해. 그 다음 너희들 중학교 때는 다인자 배운 적이 없잖아. 다인자 배운 적이 없잖아. 그치? 다인자를 이것까지는 대충 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일하면 지금까지는 다 2개로 결정을 하죠. 얘네들은 뭐가 됐든 2개만 있어. 한 사람이 2개만 가져. 한 개체가 2개로 결정을 하는 건데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얘는 아니야. 이제 여러 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문제 풀 때 되면 4개 아니면 6개 되게 많이 나. 8개도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걸로 이제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아. 뭔가 규칙성이 딱 있거든. 그래서 이것만 이제 통으로
원래 수능에서도 이 다인자 유전 문제가 하나가 나오죠. 무조건.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오히려 이제 뒷내용보다 훨씬 더 이제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내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의순위는 미리 다 풀어. 알았지? 풀고 그거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습을 더 할 거니까 누적돼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